7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서 있으면 왼쪽 고관절 쪽에 통증이 와서 10분을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일단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일단 호전이 없었고, 그래서 MRI 찍었더니 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풍선 확장술을 이제 권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대형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더니, 풍선 확장술 같은 걸로는 임시 방편적인 방법밖에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는 척추 유압술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수술이 좀 크다 보니까 걱정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저한테 오셨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제가 봤더니 그 고관절 쪽 통증이 있다는 그 고관절 대전차 쪽에 근막 손상이 있었고요. 그 근막 손상을 해결하자 일단은 바로 가벼워지면서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서 있는 것도 그 증상 바로 개선됐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서 있으면 이 허리 그 천골 쪽이 꼬리뼈 근처 천골 쪽이 뻐근해 오면서 발바닥이 저려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설거지 같은 것들 하려면은 그 서 있으면은 그 설거지 하나를 못 끝내고 누워서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제 그랬던 분이십니다. 역시 이제 MRI 찍고 진단을 받았는데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뭐 수술 여부랑 뭐 여러 가지 진료를 이렇게 받으시다가 저한테 오셨던 분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척추 선추 쪽에 긴장이 생겨서 위 상체 하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발바닥으로 저림이 발생한 그런 사례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분은 허리 쪽 치료를 하시고 뭐 며칠씩 여행 다니시고 몇 시간씩 걷고 오래 서 있고 다 문제가 없이 그렇게 회복됐던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70대 남자분이신데 양쪽 다리 그 발바닥이 저려서 1분을 못 걸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병원에 오셔서도 원내에서 한번 걸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1분 정도 왔다 갔다 걸으시면 바로 발바닥이 저려서 뭐 인상을 찡그리고 앉아야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양쪽 발이 이렇게 저리고 하니까 병원에서도 뭐 척추관 협착증을 거의 의심하지 않고 뭐 정증이라고 진단을 내렸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봤는데 보니까 그분은 양쪽 종아리 그 근막에,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하고 그 가자미 근육이 모여서 아킬레스 건을 형성하는데 그 건 부위에 긴장이 생겨가지고 발바닥 쪽 저림을 유발했던 그런 환자분이세요. 역시 저희가 첫날 한 번 치료했는데 1분밖에 못 걷던 분이 15분 이상 걸을 수 있게끔 바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종아리 쪽 근막 손상을 치료하고 회복됐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한 번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양쪽 다리 종아리부터 그 발바닥까지 다리 전체가 저려서 걷지 못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역시 한 5분 정도 걸으면 반드시 쉬었다가 다시 걷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연히 협착증 진단을 받았고요. 또 간헐적 파형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어떤 그런 증상이니까 뭐 수술밖에 답이 없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하시려고 하는 그날 그거 취소하고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저희가 봤는데 뭐 진단명도 그렇고 증상도 그렇고 협착증이랑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글쎄 이게 제가 확실하게 회복해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조금 걱정도 됐는데, 다리 쪽을 살펴봤더니 아주 특이하게 종아리 뒤쪽에서 근막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굳어서 당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번 해서 다시 문진을 해봤더니 이분이 많이 걸으면 좋다고 해서 매일 10,000보씩 몇 년간 계속 걸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분 허리가 약간 왼쪽으로 빠져 있어서 그 뒤쪽으로 좀 밀려 있는 바람에 약간 어정쩡하게 앞으로 이렇게 상체가 쏠리는 그런 허리 구조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체를 앞으로 쏠리는 구조를 걸을 때 뒤쪽으로 잡아 당겨서 균형을 맞춰 주려니까 종아리 뒤쪽으로 과도한 긴장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아리 뒤쪽으로 정직이 생겨가지고 다리 아래쪽으로 근막을 잡아당기면서 발저림이 유발됐던 것이에요. 제가 이분은 총 8번을 치료하고 5분도 못 걷던 분이 30분, 1시간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돼서 이분이 나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치료 뭐 나는 이제 다 안 받아도 아주 멀쩡하게 됐다고 기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받았던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70세 이상에서는 80% 정도가 자연적으로 협착증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협착증이 진행된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그중 80%는 또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걸 본다면 그 협착증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그 협착증이 나의 어떤 통증이나 저림의 원인이 된다고 바로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 사례들을 말씀드린 이유도 제가 협착증을 치료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협착증을 진단받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 진짜 원인을 찾아 치료했을 때 굉장히 쉽고 빨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저희 한의원 근처에 이제 거주하셔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침치료 받으러 오시던 그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늘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조금씩 계속 저리고 이랬던 분인데 이제 가족분들이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뭐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며 지내시는 동안 그래도 불편 없이 해드리겠다 하시면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마도 수술하시고 나면 그런 통증들에서 싹 해방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셨겠죠.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는 아파도 여기저기 다니시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보호자 없이는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셨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아무래도 효도 차원에서 정말 잘해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치료 방향에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정말 좀 난감하고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는 거죠. 앞서 제가 몇 가지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리가 저려서 정말 협착증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환자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이 허리와 다리의 근막 손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막 손상을 치료하게 되면 아주 좀 쉽고 분명하게 그런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